반갑습니다. 김포도입니다. 자, 이번에는 경영 컨설턴트의 성장 모습과 비전 6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린 거는 순수하게 제가 이제 이쪽 분야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경험에서 터득한 겁니다. 왜 이야기를 하게 됐냐면, 몇 주 전에 제가 이제 다녔던 과거 직장의 후배하고 만났어요. 그 친구가 이제 편의상 그 친구 A랍시다. A라는 친구가 뭐 큰 기업에 있는 HID 팀장인 거야. 그래서 팀장이고 또 과거에 HIM도 했어요. 그래서 인사 제도도 좀 설계할 줄 알고 HID에 있다 보니까 이제 ICT 베이스한 가정 개발도 좀 할 줄 알고 강의도 좀 할 줄 알고 뭐 기타 등등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자기도 이제 영혼이 50 넘어서까지 이제 직장 다닐 수 없다 보니까 이제 퇴직을 결정하고 저한테 와서 이제 제가 이쪽 분야 선배니까 좀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쭉 이야기 해줬죠. 그래서 장밋빛 모습을 쭉 이야기 해줬어요. 뭐 그 친구가 나오는데 뭐 이런 거 뭐 힘들다 이렇게 하긴 힘들어서 장밋빛 이야기 했는데, 그 친구 이야기 쭉 들어보면 이런 생각 들어요. 이게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 같아요. 개구리. 그러니까 큰 조직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브랜드 네임 중요합니다. 그리고 HID에 있다 보니까 외부 업체들하고 교육과정 개발되고 강사 섭외해봤고 운영 때 해봤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 쭉 가보면 전형적인 갑의 관계에서 간만 해봤어요, 이 친구가. 근데 의뢰 입장의 상황을 한번 해본 없다 보니까 자기가 나와서 하면 충분히 갑의 섭리를 알고 있으니까 충분히 시장성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속으로 한번 했죠. 나와봐라. 강호의 세계는 고수들이 진짜 많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건, 저도 과거에 이제 이 친구처럼 그런 생각 가지고 있다가 나와서 보니까 와, 진짜 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좀 초기에 고생 좀 했죠. 이 고수가 있다는 건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는 이렇게 고민하는 친구, 퇴직하고 이제 그만두고 자기 사업하고 싶은, 교육 쪽 사업하고 싶은 친구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하는 게 이게 경영 컨설턴트인데, 경영 컨설턴트의 비전 6가지를 제가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릴게요. 경영 컨설턴트의 분야는 참 많습니다. 뭐 전략부터 시작해서 인사, 그리고 혁신, 뭐 조정 문화, 뭐 물류 혁신 등등 엄청 많죠. 자, 이 친구들이 이제 비전이 총 6가지입니다. 6가지. 자, 크게 보면 남 밑에서 돈을 버냐, 아니면 내가 돈을 버냐가 있어요. 자, 비전 1번부터 제가 이제 6번까지가 설명드릴게요. 비전 1번부터 2번까지는 이제 기본적으로 국내에 있는 컨설팅이 좀 유명한 회사에 다녔던 그 친구들의 입장입니다. 자, 1번은 기본적으로 컨설턴트는 말재주가 좋아요. 그리고 인상도 괜찮고, 그래서 그 컨설팅을 주로 하는 게 기업체를 만나서 임원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임원의 눈높이 맞추기 위해서 이게 대화하는 방법을 몸소 체득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체에 있는 그 경영진 입장에서는 컨설턴트 중에서 PM들 조금 좋아해요. 선호하죠. 그래서 이런 거죠. 어떤 A 회사에 신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한 프로젝트를 했는데 이게 그 규모가 한 40억 좀 칩시다. 자, 40억 해서 한 6개월간 쫙 해서 어떤 특정 A란 제품을 조금 하면 어떠냐, 이제 마스터 플랜 짜면 이 40억 투자해서 그래서 컨설턴트가 복귀하면 나머지 있는 보고서를 구체적으로 구현시키기 위해서는 고객 담당자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고객 담당자는 그 컨설턴트만큼 역량이 안 되다 보니까 그 40억에 대한 후속 작업에 대한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같이 일한 PM을 뭐 팀장이나 임원으로 섭외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이사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주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어떻게 컨설턴트 입장에서 프로젝트 비용이 좀 비싸다 보니까 이직하면 컨설턴트 급여만큼은 좀 덜 받지만 안정성은 사실 좀 높습니다. 요게 전형적인 어떤 그 컨설팅 회사에 근무하고 어느 정도 커리어 쌓고 PM 되고 이제 나중에 있는 이름 있는 회사로 임원으로 가는 스타일이 많습니다. 요게 참 많습니다. 두 번째는 기업체들이 그 이름 있는 컨설팅 회사 출신들 선호합니다. 왜? 일을 잘하거든요. 나쁘게 하면 보고서 장표 잘 만들거든요. 그리고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고. 그래서 헤드헌터한테 연계해서 대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는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컨설팅 쪽에서 한 꽤 커리어 쌓은 상태에서 대기업으로 가서 이직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이것 또한 뭐 실무자 아니면 팀장 아니면 임원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1번하고 2번은 기본적으로 국내에 좀 메이저 컨설팅 쪽에 근무하신 분들이 가는 방법이고, 3번은 뭐냐면 직접 자기가 컨설팅 회사를 만드는 게 있어요. 뭐 여기 저희 회사처럼 그 전형적인 모습이죠. 저희 회사는 인사제도 설계나 조정문화 혁신 쪽에 대해서 한눈으로 팝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입소문이나 수주 영업력이 좀 있다 보니까 제가 이쪽에 창업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특화된 컨설팅 영역에서 집중적으로 하는 회사들이 많은 거죠. 뭐 인사 쪽은 뭐 모서 컨설팅, 그리고 전략은 맥켄지, 뭐 베인 앤 컴퍼니 같이 이름 있는 전문 분야가 다 있습니다. 저희 또한 이게 이 전문 분야에 맞춰서 창업하는 형태로 접근한 경우죠. 그리고 세 번째, 이 네 번째가 뭐냐면 참 전략 컨설팅 쪽 중에서 신규 사업을 발굴 잘하는 친구 있어요. 이 친구는 어떤 거냐면 그 베인 앤 컴퍼니 쪽 근무하다가 나는 이쪽 사업이 참 시장성 있겠다라고 판단해서 직접 자기가 그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저기 코스닥에다가 상장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이건 굉장히 리스크가 엄청 큽니다. 그거고요. 다섯 번째는 조금 안정적인 친구인데, 안정적인 어떤 모습인데 산업 강사도 접근합니다. 산업 강사, 기업체 강의를 프리랜서 또는 프리랜서 형태로 접근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기업 출신들이 나오면 이게 영업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성 본부나 능력협회나 뭐 엑스포트 컨설팅이나 이런 데 가서 연계해서 강의를 합니다. 또 실제 이런 생산성 본부나 엑스포트 같은 회사는 그쪽 규모가 큰 회사의 임원들을 섭외합니다. 고문 형태로. 고문 형태로 섭외해서 그쪽 고객사의 교육 사업이나 어떤 수익 모델을 가져오는 거죠, 이 정도. 요 방식인데, 요것 또한 많이 하죠. 근데 이 또한 이게 자기가 수주 능력이 있느냐가 없느냐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가 신규 수주 못하면 이런 데 가서 그냥 밑에서 월급 봐야 되는 거고, 자기가 신규 수주도 잘 할 수 있다, 자신감 있으면 저처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회사에 만들어서 하는 거고. 6번이 뭐냐면 이제 이게 요즘은 좀 많은데 교육 쪽 분야 비한다면 세븐앱 있죠. 자, 세븐앱이 옛날에 어떤 사람이 만들어서 이게 국내의 대기업들이 판매했거든요. 특정 상품을 만들어서 특정 교육 비용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요즘은 많지는 않아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예전에 뭐 세븐앱이나 뭐 꽤 유명한 뭐 유답 같은 거, 유답도 좋은 케이스죠. 그래서 만들어서 이걸 이제 기업체 분들 대상으로 1박 2일, 2박 3일을 운영하는 경우는 있는데, 근데 이게 참 요즘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요즘 1박 2일 과정이 거의 없어요. 주 52시간으로 하다 보니까 집합경은 8시간 못 넘깁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이제 뭐 2시간, 뭐 3시간, 이렇게 많이 6시간 정도 강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도 요게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총 제가 설명드린 건 총 6가지 형태가 이제 컨설턴트의 비전으로 보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1번하고 2번이 안정성 높은 거는 1번하고 2번이 가장 안정성 높고 대신 남 밑에서 이제 돈을 봐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5번은 실제 엄청나게 많습니다. HID 출신들이 기업 산업 강사대에서 강의 활동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무지막지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대부분 다 이제 영업이 안 돼서 남밑으로 일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직접 사업을 창업해서 회사에 만들어서 자기 전문 분야를 집중적으로 파악해서 그쪽 해당된 서비스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형적인 저희 회사 같은 케이스죠. 그리고 4번은 엄청난 리스크가 있어요. 리스크. 그래서 리스크가 있지만 이것 또한 그 전략적 컨설턴트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돼요. 그래서 해서 나중에 코스닥에 상장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총 6가지 있는 걸로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 직장 다니면서 이렇게 컨설팅 분야는 이렇게 비전을 이제 확장하구나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